3번. 그림책. 이 그림책도 참.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깊고 깊은 산골 아주 작은 오두막에 할머니와 엄지손녀가 살았어요. 엄지손녀는 엄지처럼 작아서 지은 이름이죠. 그런데 오손도손 할머니랑 둘이서 계절 따라 살았는데 드디어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밤, 바람도 불어서 싱싱,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그 눈보라치는 밤에 살인문을 누가 쿵쿵쿵쿵 툭툭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부술듯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는 살인문이 덜컥 열리고 마당으로 쿵 하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큰 덩치이길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이 쿵쿵 울리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지? 누굴까? 여기까지.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 머리 안에는 속에는 깊은 산골, 얼마나 깊길래 작고 작은 오두막 요만한가? 엄지손녀 그 정도로 작을 리가 있겠나? 정말 작은가 보다. 아니 뭐 살인문을 쿵쾅거려. 그런데 얼마나 덩치가 크길래 이야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곰이 아닐까 혹시? 이런 상상 들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면서 막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나? 제가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다 보니 딱 맞는 그림이 없겠죠 당연히. 뭐 하나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비슷하진 않지만 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상상에 공을 들일 필요 있습니까? 공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골짜기 분명하고 집 크기 딱 나와 있고 엄지 손톱만한 엄지만한 딸 그리고 쿵쾅거리는 그 괴물체 다 보이고 말로 할 때하고 그림을 볼 때하고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들을 때하고는 상상의 폭이 다릅니다. 상상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상상과 그려보세요 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상상의 나래 안에서 다 다르게 상상되는데 눈에 보이면 상상할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만 너무 그림책에 노출되어 있어요. 많이. 저도 사실 그림책 보는 거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봤고 어릴 때 봤는 그림책 몇 개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발도프 교육 받으면서 이제 영국에서 그, 어, 그 인형극 인형극이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 하는 분 수업을 듣는 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워낙 신비로운 감 속에서 해서도 있지만 이야기에 쏙 빠져서 그 그림을
제 안에 가득 품고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 감동이 정말 너무 진해서 그 눈빛, 그분이 남자분 한 50 중반? 좀 호탕한 분인데 이야기 정말 잘하셔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나름대로 영미권에서는. 그분이 사람들을 확 귀에 잡는데 이야기 속에 확 빠져들어가는 걸 저도 당연히 그랬고 그때 우리를 전체를 감돌던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분위기를 딱 잡아서 이야기 시작하면 그분이 이끌어주는 펼쳐나가는 그림 속으로 우리가 다 쏠려 들어갑니다. 물론 저마다 다른 그림을 보겠지만 제가 그때 받았던 강한 인상은 그분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요. 눈으로 빨려 들어가서 눈 너머의 세계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참 그분은 워낙 참 솜씨가 좋아서 많이 훈련도 하셨겠지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외삼촌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외갓집에 가면 겨울 이렇게 군불 떼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곶감 먹으면서 그 입을 뒤집어 쓰고 귀신 이야기도 해주고 전설, 뭐 동화 이런 이야기를 삼촌이 잘해줬거든요. 싹 빠져들어가는 몰입해가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하여튼 그 기분, 그 분위기 저는 그게 그림책이 대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과하게 그림책에 의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책은 그나마 다음 그림과 공간이 있어요. 다음 그림, 이 그림과 다음 그림 사이에 여백 연결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 설명해 보이지 않죠. 정말 심각한 것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단 한순간도 상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애니메이션 많죠. 애니메이션 감동을 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상상을 빼앗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현대인들은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 다 외워서 더 전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눈을 완전히 아이와 딱 맞춰서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게 힘들면 2주일,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쏙 내가 흡수해서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그 이야기 책을 보면서 아이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책을 보는 건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눈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을. 이걸 스크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크린은 분명 나보다 훨씬 뛰어난 나레이션, 표현, 스토리 구성, 특히 화면의 빛감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것들로 아이들에게 다가오겠지만 문제는 이 스크린 안에 있는 인물들은 이 아이들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잘 듣고 있는지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뜸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싹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없습니다. 일방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저도 그런 문제점, 단점은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야기에 쏙 빠져 들어가서 이야기 속을 걸어 들어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기 숲으로 아이들을 손잡고 같이 그 아슬아슬한 동굴을 지나가고 절벽을 타고 시냇물을 건너고 이 과정을 함께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이야기 재주가 시원찮지만 시원찮아도 신기하게 아이들은 잘도 따라와요. 재밌다고 해요. 또 듣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자, 이게 그리고 애니메이션 나왔으니 이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아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좀 너무 키우듯이. 됐다. 자,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차이. 뭐죠? 창작동화 글자 잘 안 보이네. 창작동화. 전래동화의 가장 큰 특징 뭐죠? 전래동화의 가장 특징이 전래되어 온다. 그렇죠. 입으로 전해다. 옛날부터 전래되어 온다. 흘러내려온다. 언제? 옛날부터.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직도 들려오는 거죠. 창작동화는 당연히 창작되어. 전래동화도 알고 보면 그 당시에 창작되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근래에 예, 근래에 그러니까 창작동화는 지연이가 아는 드러난 편이고 이 전래동화 지연이를 알래 알 수가 없죠. 어느 지역에까지는 알 수는 있어도 지연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명에 가깝습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전래동화의 가장 큰 특징? 그렇죠. 권선징악. 권선징악.
칭. 즉 선을 구원하고 악을 징벌한다. 즉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선과 악이 딱 나눠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인물들을 통해. 그래서 선한 인물은 계속 선하고 악한 인물은 계속 악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냥 아주 이분법적이죠. 어떻게 보면 선악 이분법적입니다. 양극적인 요소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물에게 딱 덮어 씌운다고 할까? 인물을 통하여 그 선과 악을 구현합니다. 그 일컬어 스테레오타입,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전형성. 즉 이게 가장 뚜렷합니다. 전형성이 있습니다. 원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원형. 원형, 전형, 원형. 이것은 참된 것이라는 게 있고 거짓된 것, 참되지 않으면 거짓되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선명한 선이 있어요. 이게 전래동화의 가장 큰 특징이 셈입니다. 그렇다면 창작동화는 어떨까요? 창작동화에도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보는데 그 요소를 해치면 안 되죠. 그런데 뚜렷하진 않아요. 즉 인물을 통하여 구현하지 않습니다. 인물을 통하여 구현하는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약해요. 즉 전형성이 약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대체로 착하게 출발하지만 중간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쁜 날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긴 하겠죠. 창작동화니까. 그런데 그래서 누가 딱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이지 않고 다면적입니다. 다면적. 상황은 사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한 가지 눈으로 보기 어렵다. 다면적입니다. 전형성이 깨어지는 거죠. 비전형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해보면 전형성보다는 다양성, 입체적으로 봅니다. 또 필요하죠. 우리가 실은 살아보니까 전적으로 옳게만 살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사람도 양면성이 있는 걸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세계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실제를 반영합니다. 여기는 실제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진짜 천벽한 사람, 착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저도 신기하던데 정말 착한 사람도 있더군요.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까지 아주 나쁜 인간들도 있어 보여요. 이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90, 한 7, 8%는 되게 그 안에서 착하게 됐다가 나쁘게 됐다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줘야 할까요? 창작동화를 들려줘야 할까요? 뭐 월요일은 전래동화, 화요일은 창작동화. 그냥 뭐 펼쳐보니 손에 잡히는 책을 들려줘야 할까요? 어, 이쪽은 창작동화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어떤 영역도 창작동화의 성격을 좀 더 갖게 되냐면 그 전형성을 뛰어넘는 시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그러니까 흥부전을 패러디한다고 하나? 좀 비트는 거죠. 패러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좀 비트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흥부가 과연 선한 존재인가? 놀부는 나쁘기만 했을까?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놀부야말로 탁월한 재테크 기능을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가정 경제자는 바로 흥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현대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좀 뭐 탐탁진 않지만 틀린 말도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들려주면 나쁠 것도 없다 싶기도 하고,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 있단다 하고 말해주고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쪽을 조금 더 과장해서 창작동화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여기 담겨 있는 어떤 의도를 좀 과장해서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이런 비현실적인 세계보다 실제 세계의 삶을 들려주자 해서 아까와 같은 그 흥부 놀부 이야기도 현실에 맞게 각색해서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즉 전적으로 착하기만 해서는 곤란해. 그러다가 당하기 십상이야. 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전해준다고 합시다. 이 안에는 이런 세계는 없어. 전적으로 착한 게 어딨냐. 다 섞여 있지.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실제 세계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당해요. 조금은 모진 마음을 품어야 해. 무조건 하고 남 믿었다간 큰 낭패지. 정신 차려야 해. 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합시다. 그리고 예, 적당히 부와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했다 합시다. 그렇게 듣고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잔뜩 듣고 자랐다 합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대로 세상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적응하겠지요. 아무 불편함 없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선과학이 좀 뒤섞인 상황에서.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사람은 착하고 봐야 돼. 악한 마음 품으면 낭패지. 몹쓸 사람들이야. 하고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세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거 뭐야? 이 세상이 이야기 들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선과학이 뒤섞여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있겠죠. 뭐지 이거? 내가 잘못 배웠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 안 되지.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다니. 그걸 또 아무도 그 문제 제기도 안 하네. 말도 안 돼. 바꿔야 해. 바로 잡아야 해. 우리 학교에서 어느 입장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 어릴 때 그 가치, 올바르다는 것 가치. 사실 그것도 따지고 들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판명이 애매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에 대한 동경, 옳고 싶다, 바르고 싶다, 참되고 싶다, 진정하고 싶다, 진정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성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그게 어긋날 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불편함을 느끼고 찝찝함을 느끼고 내가 좀 심하다 내가. 나도 왜 이리 돼버렸지.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사회가 나빠지기 힘들걸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 정도는 좀 과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사회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치관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야기보단 좀 순수하게 좀 착한 존재들이 복받는 이야기,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쏙 빠져 들어갈 때 가치도 함께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게는 나쁜 사람 되지 말자. 처음에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쭉 그런 이야기를 계속 둘러싸이면 벌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어쨌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가치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 11분. 네. 예, 이 정도로 합시다. 이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까 싶습니다. 세미라의 우려서 저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어디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하고 있는 공부 지금 표정을 봤을 때는 불만을 가진 분은 없어 보입니다. 어, 뭐 강의가 있다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모르죠. 화면에 사정상 켜지 않고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의견 수렴, 공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후기 삼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6, 7회, 지금 7회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마치면 제가 여기다가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것도 조현민 선생님에게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에게 사정상 못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좀 공유해 주셔서 질문은 뭐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담임 학년이 몇 학년쯤이신지 지난번에 알긴 했지만 뭐 그냥 겉눈으로 봐가지고 속속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력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차이신지 아는 게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또 알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후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데 굉장히 공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러다 기직을 언제 할지 걱정인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둘레 환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그렇죠. 영상 게임 이런 고민되네요. 완전히 못하기는 못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으로 조금씩 허용하는데 괜찮을지 늘 고민되죠. 지금 저는 이게 제가 대안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막 부모님들에게 막 반협박조로 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없거나 그 폰이 없거나 뭐 심지어 텔레비전 없는 집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있던 대안학교에서는. 지금은 중등 과정이어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 초등일 때는 지금도 그 학교들이 있는데 못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운이 좋죠. 그러나 선생님들 있는 현실적인 그 공립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협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좀 의지를 가지는 정도에 따라 아무래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죠. 일단 제가 그 이중 기준을 말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공식적으로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근데 비공식적으로 살짝 뭐라고 할까 너 그걸 너무 원칙적으로 내세우고 밀어붙이면 애들이 숨어서 하기 쉬워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갖게 만들거나 너무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갈 요령을 체득해서 부작용을 낳더라고요. 참 이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이중 기준은 상황이만큼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들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할까? 이걸 작전과 같은 이유로 접근하면 안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방점을 아이들 대할 때 예를 들어 반에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있겠죠. 또 뭐 하여튼 기기 사용을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있을 테고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갖고 경탄을 하면서 대단하다는 어째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도 안 사주거나 또 형편이 안 돼서 안 사주는 경우도 아마 있을 텐데 은근히 뭔가 주눅 들어 있고 뭔가 열등, 뭐 하여튼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기 쉽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훌륭하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느냐. 너희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내가 상을 드리고 싶다. 마치 그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주 쓰는 사람들이 받을 당장에 뭔가 멋짐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또 뭐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할 뭐 좋지 못한 사실 실제 세계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뭐 안 쓰면 너무 그런데 빠지면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도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선생님이 최소화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절제하고 가능하면 이제 서로 살아있는 눈으로 서로 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그 정원, 뜰 학교 바로 옆에 뭐 산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실제 세계를 만나서 노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시간이 됐으니까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거기 남기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